자, 여권의 그 총선 구도, 야권의 총선 구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지금 장제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제 있었고요. 김기현이 장제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사퇴 그리고 불출마 등을 갖다가 고려하면서 지금 이 당무를 하지 않고 이틀간 고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입장을 빠르면 표시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여권의 이런 장제원과 김기현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그리고 또 대표직 사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다분히 이 대통령실 용산의 뜻이 좌우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갔을 때 이제 이런 그 내부 정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요. 자, 얼마 전까지 김기현이 인요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혁신위를 더 압박했고 또 더 나아가서 장제원이가 당원을 수천 명을 동원해서 불출마하겠다고 거듭 이 무력 시위를 했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어떤 행태로든 용산에서 장제원과 김기현에게 뜻이 전해졌고 그렇다면 보통 권력층이 자기 핵심들을 정리할 때 자신이 없을 때 정리를 하지요. 그래서 자기 뜻이 이 뒤에서 배후에서 관철되지 않고 그들의 자발적인 결정인 양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여권에서 이 대통령이 외유했을 때 여권 내부에 권력 변동이나 여러 가지 핵심들의 지금 입지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이제 흥미롭기는 지금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힘끼리 부딪히고 있는 이 민주당 야권에서의 이 지금 드라마틱한 사태들이 더 흥미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이낙연이가 지금 계속 그 이재명을 비판하고 국민 평균치 이하다라고 거론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낙연이 전직 그 총리이자 전직 총리 세 사람을 만나고 또 더 나아가서 신당을 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급해진 이재명 측에서는 이 전직 총리 3명이 한데 뭉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작업에 들어가고 지금 그러는 걸로 보이는데 이낙연의 입장에서는 지분을 요구한들 이재명이 그 지분을 일정하게 떼주면서 서로 권력 지분을 나누는 이런 행태로 갈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어쨌든 이재명은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친명계를 대거 등장시키고 비명계를 대거 숙청하면서 자신의 향후 대선까지의 이 기반을 다지는 그런 계기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총선이 이기고 나면 이재명은 아마 당에서 엄청난 독재를 할 것이다. 이걸 갖다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권력을 나눈다는 불가능한 일에 자신을 던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당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이재명이 이낙연이 김부겸이가 18일 한 장소에서 만난다는데 길이의 김대중이라는 영화 시사에서 만난다지만 이게 만난들 여기서 어떤 답이 나올까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전에 이 시사에 사전에 이 환담장을 마련할 거라고 하는데 권노갑, 이재명, 이낙연, 김부겸 등이 그 시사회 하기 전에 한 장소에서 마주 보면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시사회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화 시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저 두 사람이 단둘이만 은밀하게 만난다더라도 합의가 잘 되지 않을 상황에서 시사회 전에 환담에서 만나가지고 몇 마디 나눈다고 답이 나올 거는 아니다 이래 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두드러진 발언을 한 자가 있어요. 김민석이 한때 386의 대명사였던 김민석이가 요즘 이재명이의 꼬봉이 돼가지고 꽃길 이낙연은 사쿠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에서는 과거 철새처럼 정몽준에게 갔던 김민석이가 아닌 김민세의 셀프 디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김민석이가 오히려 스스로 행보에 대해서 자성해야 될 것 아니냐. 자, 요렇게 비난했습니다. 김민석이는 이낙연을 향해서 그저께 이 시대의 과제가 뭔지도 모르는 전형적인 사쿠라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비명계가 나서서 서울시장 떨어지자, 노무현 지지율 떨어지자 탈당해서 정몽준에게 갔던 김민석이 네가 철새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죠. 자, 그래서 이낙연이와 민주당의 지금 비명계가 하나가 될 가능성은 매우 깊다 이렇게 봅니다. 탈당한 이상민 의원도 이낙연을 만났지요. 그래서 원래 이낙연이가 굉장히 좀 신중하고 또 나름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이고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이번에 이낙연의 행보가 상당히 자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낙연은 지금 이재명이 있고 또 국민의 힘이 있는데 양쪽 다 국민한테서 지지를 못 받으니까 자기가 중간 지대에서 호남 등을 배경으로 해서 당을 만들었을 때 상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이가 이재명이 대신 총대를 메고 이낙연이가 이재명이하고 만나서 적당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신당 이야기 계속 할 것 같으면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고민정이 같은 경우에도 이 친문계였는데 이낙연이가 총선 패배 위에 안간힘 절망의 탄식 나온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공천이 다가올수록 이제 다 드러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는 보면 전남 도민들이 뭐 망연자실했다. 그래서 이낙연 행보를 비판한다. 전남에서 그러는데 이것도 언론이 만들어낸 기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절대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이 요구한 요구 조건이 대표 사퇴이기 때문에 지금 타협책이 없죠. 사퇴할 생각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선거 이기게 보겠다고 지난번에 했던 위성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준연동제를 이재명이가 하지 않고 병리평으로 가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준연동제를 이재명이가 입장을 바꾸어서 수용하겠다고 그 정도를 가지고 이낙연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낙연이가 당에 들어와서 자기하고 같이 할 생각이 없다. 그냥 이 별도로 가기 위해서 저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상민을 만나고 난 뒤 이낙연은 훌륭한 분들을 모아 세력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민은 민주당 뜯어고치는 게 부질없다 했고 이낙연도 공감을 했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낙연이가 이상민이 만나고 난 뒤 새 국민께 새 기대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침묵은 죽은 담합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후에 지금 이낙연이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본인의 입에 의해서 언급이 되었고 김민석이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비명계가 김민석을 철새라 받아치면서 이제 신당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낙연이는 아마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이재명식 저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패 친북 좌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수구 기득권 이 사이에서 자기가 중도적으로 제3의 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에게 핵심은 과연 호남에서 이낙연이가 지지를 모아낼 수 있는가죠.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받았죠. 자, 그래서 호남 일당을 누가 되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려면 세를 모아야 되는데 정세균이는 최근에 이낙연과 연대 없다 그러고 이재명은 만난 적이 있다면서 당 통합이 중요하다면서 이재명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낙연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려고 하는 이준석이나 유승민과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이가 금태섭이나 유호정이 그 세력들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가 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외연을 확장을 해서 여권에서 온건 우파, 또 야권에서 온건 좌파를 모아내는 그런 영원함 합작식의 이 정당을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어제 보면 제3지대 빅텐트 구상 이낙연이 유승민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이낙연이가 이준석도 만날 수 있다 했는데, 이낙연이가 노예한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을 만나서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준석의 배우격인 인물인 이 유승민을 직접 만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12월 27일까지 뭐 탈당한다 어쩐다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장제원이를 불출마시키고, 그리고 또 김기현이도 대표직 사퇴를 하면서 비대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가 지금 명분이 다소 약해지는 측면이 생기죠. 그러면서 과연 윤석열이 이준석이까지 끌어안고 갈 거냐라는 이런 논란이 생기는데, 근데 이준석이 문제하고 또 유승민이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유승민이는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아서 출마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보여요. 그래서 이낙연이가 유승민에게 회동을 제안했고 지금 실무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회동을 위해서. 그래서 합리적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유승민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나왔는데, 신당 창당을 위해서 여야 인사들을 쭉 만나고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낙연의 입장에서도 신당 창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사들, 금태섭이도 만나고 뭐 또 박원석이 전 정의당 의원도 만나고 이상민이도 만나고 또 민주당의 비명계 4인방도 뭐 물밑에서 만난 것 같아요. 이준석이하고도 만나는데 그 전에 유승민이하고 먼저 만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여야당에서 공천이 진행됨에 따라서 공천 탈락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거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당의 현역들 새도 불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과 유승민이 같이 창당을 하면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중도 좌우파 합작 모양을 갖다가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총선은 최소한 3파전 양상으로 가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의 대세를 이낙연이가 잡아갈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낙연 신당이 지금 여권에서의 내부 혼란이 정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상당히 힘을 받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낙연이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차피 이재명이가 너무나 많은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이의 벽에서 튕겨 나올 사람들은 이낙연이가 수습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